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필수로 필요하고 금융 거래를 할 때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이 신분증입니다. 대표적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에서도 신분증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 시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소식에 대해서 새롭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없으실 테니 많은 분들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꼭 미리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주민등록증 관련 새로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요 내용들을 차례대로 전해드릴 테니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늘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신분증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급하게 나오느라 휴대폰만 간단하게 챙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신분증을 매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순간 없어서 다시 집에 갔다 온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도입되는 제도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함께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있어도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공무원증, 2022년 7월 운전면허증, 2023년 8월 국가보훈등록증,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도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사용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에 이어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발급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발급 방법과 함께 발급받고 사용할 때 정말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먼저 발급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누구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형태로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또한 본인 생체 인증 등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허가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열람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필요할 때 원래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은행 등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증이 필요할 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발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물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처벌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관련된 여러 개정안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유효기간의 유무입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고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발해서 본인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통해서 정확한 본인 확인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오면서 주민등록증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타 국가들처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콜롬비아와 우리나라 현재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신분증 보안을 강화 및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생겨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기재되는 숫자가 그동안은 신분증마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은 18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자였습니다. 이렇게 신분증마다 다르다 보면 일부 사람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에는 표기가 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전부 표기가 되지 않아서 본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의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할 때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이 여권 사진용 기준으로 통일되고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도 표준화됩니다. 연, 월, 일 순서로 표기되고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꼭 필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신분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등록증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발급 방법, 효력 등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